본격적인 22대 국정감사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김건희 국감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매우 뜨거웠는데요. 급기야 21g이라는 회사의 문 앞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모시고 행안위의 다양한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바쁘십니까? 언론보다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제가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수많은 자료를 내놔서 네네. 모든 정치면이 더불어민주당 뭐 땡땡땡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주제는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 조간이요. 보수 언론부터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일제히 등장하는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김건희입니다. 어제 행안위에서도 상당히 오전부터 소란스러웠는데요. 실제로 어제 시작된 국감 의원님 혹은 또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정치 일정 중에서 감사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뭐 이 국가 권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라의 운영이 이렇게 무법천지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네, 무법천지다 말씀 주셨어요. 일단 동행명령장을 어제 발부를 해서 그 윤건영 간사님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님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오도록 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그 동행명령장의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랄까, 어떤 좀 또 거기에 대한 증인들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강하지만 검찰의 이 체포영장처럼 피의자라든가 당사자들이 모르게 가서 강제적으로 압수하고 또 이렇게 체포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개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로서의 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때는 조사였죠. 국정조사할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막 갔었지만 그 잘 제대로 뭐 그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한 뭐 데려오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래도 한 근 7, 8년이 지났는데 국회 차원에서의 법적 미비점들이 제대로 보완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동행명령장에 대한 뭐 제도 개선이랄까 보완은 좀 필요해 보인 것은 사실이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회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또 표현하는 또 유일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동행명령장이라든가 이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회의 절차라든가 이를테면 추가적인 회의 절차 또 이렇게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뭐 청문회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 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슈로 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저 증축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로 최초로 문제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증축을 했다는 건데 하나는 드레스룸이고 하나는 사우나다. 그래서 드레스룸과 사우나는 증축할 수 있어도 대통령실에 그 공간이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조롱과 비판이 있었던 건데요. 실제 이 관저 증축과 관련해서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밝혀낸 의혹들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밝혀낸 그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한데요. 실제로 이제 인공유성 사진이라든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밝혀진 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구체적인 자료로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전 과정이 입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 계약 단계에서도 입증할 수 있는 그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안 때문에 안 보여줄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절차 과정에서도 준공검사조차도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듯이 준공검사를 입증할 만한 그 관련 그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도 불법이고 또 이 준공검사도 불법이고 온통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것 자체가 행정 절차가 예. 이 부재하다라고 이렇게 행정 절차와 자료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대통령실 관저는 국가 각급 보안 시설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장 그 보안이 철저한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증축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도 대단히 부실하다고 한다면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그 일선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심지어는 민간 기업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행안부 장관에게 이야기했듯이 그게 막 정권 초기에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완벽하니 못했지만 그 절차 이후에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서류를 갖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경쟁 입찰이 아니라 특정 업체라든가 자격이 있는 업체를 고를 수는 있는 거죠. 뭐 그것조차도 좋은데 실제 이 계약 과정이라든가 이 공사 과정 그리고 준공 절차가 어떤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남아있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 이 답변 과정이나 관련 그 이 담당 국장 그러니까 청사관리본부장 이 증언을 통해서도 전혀 이 합법적인 절차나 그 증빙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나 그 이전에 뭐 다른 뭐 민주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득달같이 나서서 수사하고 경찰이 또 나서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말단이긴 하지만 청와대에서 농업비서관이라는 그 네. 비서관 시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정부 때. 예. 그 총무비서관인 이정도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다 해서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아마 유명했죠. 언론에도 예. 알려졌다시피 하여튼 빈틈이 전혀 없이 이 엄정한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관저 그 공사에 관한 이런 절차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공직 그 이 기강이랄까 또 이 공공 그 뭡니까 법령 법규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추상 같은 그런 어떤 그 법 집행이 되고 있는 데가 아마 용산이지 않겠는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용산에서 벌어지는 최근에 뭐 공금 횡령이라든가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관저 신축에 관한 불법 사항은 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온 국민과 함께 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